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노드.js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스가 거의 사실상 표준 서버 프레임워크이고 대부분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하므로 구조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추후 유지 보수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디노의 오크는 제너레이터와 같은 프레임워크 생성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프레임워크 구조를 직접 구현해야 하고 정형화된 구조도 없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노드.js의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기본 구조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좀 더 직관적인 구조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정적으로 그대로 웹브라우저까지 내려가는 파일들과 서버에서 동적으로 처리되어 내려가는 파일들을 분리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파일들은 퍼블릭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고 동적으로 로직을 처리하는 파일들로서 서버에서만 접근 가능한 파일들은 프로텍티드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퍼블릭 디렉토리, 프로텍티드 디렉토리, 그리고 로그 디렉토리만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파일들은 핸들러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화면에서 처리할 로직을 컨트롤하는 파일들을 라우팅하는 디렉토리는 컨트롤러로 하겠습니다. 화면 출력을 위한 템플릿 파일들은 템플릿 디렉토리로 하겠습니다. 템플릿 디렉토리는 추후 화면뿐만 아니라 트랜스파일되는 파일들도 관리하겠습니다. 디렉토리 구조가 바뀌었으므로 스크립트 파일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app.ts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일부 코드들이 캐시되어 있어서 모듈즈 디렉토리가 핸들러 디렉토리로 바뀌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하면 에러 표시가 제대로 나오지만 재시작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라우츠 디렉토리는 컨트롤러 디렉토리로 수정하겠습니다. 라우터.ts 파일도 수정하겠습니다. 프로텍티드 디렉토리와 퍼블릭 디렉토리가 섞여 있던 것이 이제는 서로 구분되어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디렉토리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ndex.ts 파일도 수정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캐시로 에러로 표시되지 않지만 모듈즈를 핸들러로 수정하겠습니다. 강제로 에러를 만들었던 부분도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수정하겠습니다. 서버 시작 파일인 app.ts 파일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실행 명령어들도 수정해야 합니다. tasks.json 파일에서 app.ts 파일의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권한 옵션들을 각각 허용하게 설정했는데 모든 권한을 허용하게 설정하겠습니다. launch.json 파일에서도 app.ts 파일의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서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구성한 프레임워크 구조에서도 잘 실행됩니다.
네스 파일은 서버에서 트랜스파일되어 CSS 파일로 호출되어 사용됩니다. 네스 파일은 서버에서만 사용되는 소스 파일인데 현재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도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네스 파일을 프로텍티드 슬러시 템플릿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타일 파일들을 하나의 스타일 관리 디렉토리에 다 모아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저는 공통된 스타일과 스크립트는 커먼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고 페이지별로 적용되는 스타일과 스크립트는 해당 디렉토리에서 화면 파일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경로의 파일이 트랜스파일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퍼블릭 디렉토리를 비우려고 CSS 파일까지 같이 이동해왔는데 CSS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네스 파일은 프로텍티드 슬러시 템플릿 디렉토리에서 읽어오게 수정하겠습니다. 네스 파일과 CSS 파일의 경로가 달라졌으므로 CSS 파일로 트랜스파일 될 때 부모 디렉토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생성해주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디렉토리 확인 후 생성하는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 디프리케이티드 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모듈의 버전까지 명시적으로 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앞으로는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듈의 버전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캐시해야 구문을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닷을 눌러 다시 캐시해 줍니다. 디노랜드의 FS 모듈에서 인슈어 dir 싱크 함수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네스 모듈은 현재 자바스크립트 모듈밖에 없으며 버전을 명시해서 사용하는 것만 지원합니다. 디노에서 스벨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해주는 스넬 프레임워크에서 레스 모듈이 사용되는데 최신 버전으로 랩핑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임포트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잠시 모듈의 버전 관리 방식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모 디렉토리를 확인 후 생성하겠습니다. 인슈어 dir 싱크 함수는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없으면 생성까지 해줍니다. 에러전 퍼그 파일에서 스타일 시츠 디렉토리를 커먼 디렉토리로 수정하겠습니다. 파비콘.ico 파일이 없으면 404 에러가 표시됩니다. 파비콘.ico 파일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무시하게 작성하겠습니다. index.pug 파일도 수정하겠습니다. 파비콘.ico 파일을 무시하게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츠 디렉토리를 커먼 디렉토리로 수정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이벤트를 처리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호출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이벤트를 처리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정적으로 그대로 내려가야 하므로 퍼블릭 디렉토리에 작성합니다. H1 태그에 표시되는 타이틀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하는 이벤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서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스 파일이 퍼블릭 디렉토리에서 프로텍티드 슬러시 템플릿 디렉토리로 이동되었으므로 소스가 출력되는 대신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면 404 not found 에러가 표시됩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표시하겠습니다. 소시지를 클릭해서 파일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스들을 경로별로 보겠습니다. 슬러시 경로는 퍼그 파일이 렌더링된 HTML 파일입니다. 중괄호 아이콘이 파란색이면 프리티 프린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괄호 아이콘을 검정색으로 해서 오리지널 포매팅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소스는 한 줄로 압축되어 있어서 트래픽이 적게 사용되면서 내려받고 있습니다. 네스 파일이 트랜스파일된 CSS 파일 역시 오리지널 포매팅은 한 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변환 없이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내려가기 때문에 압축 과정이 없고 다른 파일들과 달리 트래픽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압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괄호 아이콘이 검정색이며 파란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제 퍼블릭 디렉토리의 CSS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렌더링 혹은 트랜스 파일처럼 컴파일이 일어나는 퍼그 파일과 레스 파일만 압축되어 클라이언트로 내려가게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JS 파일과 CSS 파일도 프로텍티드 슬러시 템플릿 디렉토리에서 관리하면서 압축되어 내려가게 처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